개장 후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현 구간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현 구간 시황부터 전체적으로 함께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엇갈리면서 출발한 양시장 코스피는 현재 약보합, 코스닥은 제약바이오주의 선방으로 0.8% 강보합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참 신경 쓸 게 많은 한 주가 시작이 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유연성이라는 키워드로 상호관세에 있어서 약간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런 여지를 주기도 했고, 또 당장 오늘부터 정치적 일정이 시작이 돼서 소화하기 좀 숨가쁜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그만큼 또 우리가 점검해야 할 섹터도 참 많을 것 같거든요. 먼저 유튜브 댓글로 함께 시작을 해볼게요. YS킴님이 체코와 원전 본계약이 3월에 진행될 거라고 했는데 정치적 이슈도 있고 원전 관련 체크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주실까요? 이분 자주 나오시네요. 네. 질문이 항상 날카로운 것 같아요. 항상 잘 챙겨보고 네, 해주십니다. 좋은 질문들 항상 자주 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님 다른 분들께서도 이렇게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이렇게 질문 예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꼭 다루니까 네, 많은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대로 사실 지금 원전주들 같은 경우에는 나쁠 것이라고 이야기할 거는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민간국가 지정 같은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넘어간 상황이고, 수주 건수에 대해서는 사실 체코 본회의 입찰권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될 겁니다, 안 될 겁니다에 따른 부분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네. 가능성은 높여 넣은 상황이라는 거죠. 왜? 한수원이랑 이미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집중하겠다라고 하면서 다른 수주 건수에 이미 포기를 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 원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 주에 달려있는 역시나 정치다. 네, 이거는 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정치 이야기는 다루기 참 어려워하면서도 네. 주식시장의 영향도가 아예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파란색 넥타이 메고 왔다고 파란 쪽이냐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우리는 주식시장으로만 보자. 이번 주에 변동성 자체는 굉장히 높습니다. 당장 오늘 10시 기준으로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선고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나 앞선 탄핵기일 건들 같은 경우에 대다수가 지금 기각 내지는 지금 취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결국에 가장 큰 거는 이번 주 말에 뒤에 있는 이재명 당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에 발 맞춰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주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번 주에 지금 너무 이슈 리스크가 큰 게 많잖아요. 공매도도 있고요. 네. 공매도에 대해서 물론 순환매적인 긍정적인 뉴스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우려감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닙니다. 우려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관세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오늘 오전 중에 월스트리트 저널 통해 가지고 나온 이야기인데 4월 2일 반도체와 자동차 관세 안 날 것이다 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산업부 장관께서 이미 미국 다녀왔지만 전체적인 포괄적인 부분은 4월 2일 발표를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다시피 모든 것을 지우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한 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정치적인 쪽에 대해서 우리는 시나리오를 그래도 생각하고는 가야 돼요. 시나리오를 생각하고는 가야 됩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께서 정치 테마주를 아마 노려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원전주를 바라보는 게 조금 더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정치 테마 내에서 차라리 원전을 보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권이 기각 내지는 각하 확률이 조금 더 지금 숫자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높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네. 특히나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때 대선 때 투표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외국에 베팅 사이트 있어요. 외국의 베팅 사이트가 최근에 3월 초입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4월 달에 탄핵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상황이었습니다만, 지금 확률이 어디까지 떨어졌냐면은 30%까지 쭉 떨어졌습니다. 차트 화면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네, you now that's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before April. 4월 이전에 탄핵이 될 것인가에 대한 다른 부분인데 쭉 떨어졌습니다. 네. 물론 기간적인 모습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번 주 내로 빠르게 다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시장은 불안정성이 계속해서 오래되면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빠르게 좀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4월 이내 탄핵 인용될 가능성은 30%로 굉장히 해외에서도 낮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은 우리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부분에 따라서 좀 변동성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해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정치적인 모습으로 눈여겨보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4월 달 중에서는 탄핵 인용될 가능성이 낮다.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가자면 당연히 뭐 윤석열 관련주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와요. 이미 지난주 금요일부터 애니능률, 덕성과 같은 종목들이
이미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애니능률 같은 경우에는 관리 지금 환기주의 종목으로 찍히면서 굉장히 위험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 그것 때문에 20% 빠져놓고서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오. 정치 테마적으로 지금 시장 눈이 쏠리고 있다는 거고, 이 윤석열 대통령 관련주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해외에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4월 달에 탄핵 인용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 있다시피 시장도 마찬가지로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니능률, 덕성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일단은 반등을 만들고 있다. 이런 모습을 일단 주식시장에도 동일시하게 지금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탄핵안이 인용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원전주에도 그래도 훈풍이 불 가능성은 있습니다. 원전주. 정치적인 우리가 원전주를 이야기를 항상 다룰 때 원전주 이 정치적인 모습 때문에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원전에 대해서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인정하는 부분까지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나쁜 거는 없지만 우리 분위기,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원래 현 정권에서 밀던 게 원전이었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이 정치적인 공개가 무조건 그냥 네 편, 내 편 갈려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안이 인용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원전주들도 함께 힘을 받을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시나리오 하나 정도는 더 열어놔야 돼요. 어. 뭐냐? 지금 일단 이재명 당대표 리스크가 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권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완전히 분단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다면 가장 안정한 방법이 뭐냐? 둘 다 날리는 겁니다. 둘 다. 둘 다 날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간다? 그러면은 다시 또 대선주에 3개월짜리 먹거리들이 다시 펼쳐질 겁니다. 이렇게 방향성까지 확인을 해보신다면은 우리가 물론 이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다루는 거는 쉽지 않고 개별적인 네. 판단이 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있는 사실이지만 이 지금 현재 불안정한 정국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야지 새로운 먹거리, 주식시장에 안정성이 들어온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만 지금 당장 주식시장 지수 내지는 삼성전자가 바로 빠질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중에서도 보시면은 0.16%가량으로 아랫꼬리 밀면서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배당을 보셔야 됩니다. 배당이 언제냐? 배당 낙일 27일까지 보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 27일 정도까지는 안정적인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당까지. 그렇죠. 배당까지. 그러다 보니까 시황적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분명히 있겠지만 27일 정도까지는 가도 된다.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그렇게 달갑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수급을 다 끌어가고 네. 있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오늘 장 내에서도 증시 보시면은 아니 이거 왜 떨어져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내가 보유하고 종목 이거 왜 떨어지냐?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왜 떨어지냐? 수급을 싹 다 빨아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우리나라 대표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물론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네. 지금 현재 시장 상황 내에서는 삼성전자가 괴물같이 모든 것을 빨아먹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 초반에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눌리면서 수급들이 좀 전환되면서 뭐 바이오 쪽으로 좀 돌아가는 모습도 나오긴 했습니다. 다만 연속성이 확인되지는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27일까지 딱 배당락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던지겠죠. 일반적으로 배당락 기산일 전에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같은 경우 배당락 이후에 하락이 나오는 게 일반화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현재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 물론 이제 5만 원대 가격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저렴한 구간이고 전반적으로 해외 외신들 같은 경우에 7만 원까지의 목표가를 두고 있잖아요. 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7만 원 위로 올라가야지만 다음 넥스트 레벨업이 가능한 시점 구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5만 원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모르겠다 하면서 귀 닫으시면서 그냥 장기 투자하시면 돼요. 네. 만약에 5만 원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요. 그러면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체 시장 다 무너지는 거예요. 경기 침체 이슈 나오면서 시장 모든 거 다 못 간다 하면서 무너지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삼성전자가 5만 원대 있으신 분들 꼭 홀딩 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5만 원 밑으로 떨어진다. 나는 만약에 한번 나온다. 그럼 무조건 사야 되는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지금 신규 진입보다는 배당락 이후의 흐름 보시자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배당까지 함께 챙겨봤습니다. 저희 현재 채팅창 보면 약간 조금 난리가 났어요. 저희 하지만 범수 매니저님, 우리 이 확률에 대한 부분은 해외 베팅 사이트 차트에 대한 분석일 뿐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베팅 사이트잖아요. 거기다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4월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 인용이 안 될 확률이 더 낮게 나온 걸 겁니다. 시간. 왜냐면은 4월 지금 내일 우리도 지금 4월 내에 나올 확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4월 이후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4월 초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확률이 좀 낮아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앞서가지고 정치적인 흐름에 대해서 일단 빠르게 끝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다시피 전국적인 안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가면서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섹터들을 찾는 것. 무조건 그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이 안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폭넓은 시나리오에 대해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주도주 투자 정치적 방향성과는 별개로 투자 전략에 관한 이야기만 전해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립니다. 저희 또 댓글도 하나 더 해결을 하고 갈게요. MS 황님이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거든요. 요즘 로봇주가 계속 약세인데 앞으로의 전망 분석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로봇주는 요즘 또 어떻게 보세요? 로봇주가 사실 우리가 공매도의 우려감이 가장 좀 큰 섹터였잖아요. 근데 최근에 주가 조정들이 이미 거의 다 이루어진 상황이고 4월 달에 공매도 재개와 일단 별개로 증시가 반등에 들어간다면, 특히나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잡고 빠른 수급을 통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 같이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 저는 로봇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가 조정이 이미 앞서서도 많이 일어났고 저희가 이미 포트에 넣어놓은 종목 중에 하나 고영이요. 고영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네. 고영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포트 편입 이후에 큰 별다른 흐름 자체는 강하게는 없습니다. 근데 수급적인 모습을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영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횡보 구간 내에서도 외국인들 매집세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영 일반적인 휴머노이드 로봇뿐만 아니라 의료용 로봇이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다시피 네. 로봇주들도 개별적인 섹터 흐름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긍정적인 모멘텀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는 점. 주가 같은 경우에 물론 비싼 종목들은 아직도 있긴 마련입니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많이 좀 조정분이 나왔지만 아직 조금 그래도 고가권에 있는 건 맞잖아요. 레인보우 네.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벌써 2월달 이후로 한 달 동안 쭉 떨어진 상황입니다. 주가에 대한 조정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일부 일어나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신다면은 로봇주들이 이번에 만약에 4월 달에 증시에 대한 전체적인 반등 구간으로 넘어선다면은, 안정 구간으로 넘어선다면은 충분히 반등 가능하다. 결국에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게 로봇의 지금 이제부터 실적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냐 못하냐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네. 로봇주들도 일단 4월 달에는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로봇주 4월을 기점으로 반등하는 흐름도 함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현구간 전반적인 시황부터 댓글 통한 궁금증까지 해결을 해봤는데요. 그럼 오늘장 우리가 들어가 볼 종목도 한번 궁금해집니다. 오늘 어떤 종목 추천을 해주실 거예요? 오늘은 이미 앞서가지고 좀 연결성을 말씀드린 종목이기도 하고, 네, 정치적으로 보는 거 아니다. 네. 네, 해소에 대한 부분의 수혜를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고요. 많은 분들이 아마 들고 계신 종목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종목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더 일단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매수 한 번 더 할 돈은 남겨놓자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종목 말씀드릴게요. 현재가 27,000원에 편입하도록 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하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이미 우리가 이야기하고 다뤘었던 종목이죠. 네.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에 아직도 박스권이긴 합니다. 아직도 박스권이긴 한데 시간 기간적인 조정 형태가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는 듯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오늘 가지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설비 투자 쪽을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원전 AI 투자에 대한 부분은 일단 지속향입니다. 특히나 트럼프 정권의 정책적인 수혜에 따른 모습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섹터가 바로 SMR입니다. 요새 증시에서 굉장히 변동성이 높고 특히나 테슬라 같은 종목이 굉장히 하락분을 보이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테슬라에 대해서 추가적인 낙폭이나 숏을 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주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현 정권에서 어떤 정책을 지원하고 있고 정부에서 어느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테슬라는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의 거의 대빵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스, LNG 쪽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와 거꾸로 가는 흐름을 맞추시면 안 되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가격 조정을 보일 수 있는 구간에서도 기간 조정 형태로 강하게 버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번에 민간국가 해제 협력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 만큼 일단 기대감으로 전일장에 강한 거래 대금을 보이면서 외국인들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두산 엔더빌리티 같은 경우에 설비 투자가 4,796억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운 거예요. 네. 그럼 유지 보수 그리고 해외 미국 진출과 관련된 터빈 시장까지 이번에 그럼 올해의 업사이드가 크게 열린다는 점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많은 개인분들이 들고 계시다시피 절대 놓칠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차트 보고 넘어가실게요. 네. 다만 지금 현재 시장의 불안정성이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구간 내로 이탈을 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일 수는 있습니다. 현재 박스권으로 계속해서 몇 거래일 이상, 2주 이상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구간이지만 분명히 가능성은 있어요. 이 한 번 정도 이탈시키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매수할 돈은 남겨놓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39,900원 고가를 넘어서는 수순을 보인다면은 대시세 붙이면서 저는 4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기 때문에 한 번 더 매수할 자금만 남겨놓고 만약 이탈이 안 나오고 넘어가면 어떡하냐? 그럼 그때 불타도 됩니다. 그럼 대시세라는 게 조선주나 원전주들 같은 경우에 해외 미국 수출 수주권으로 계속해서 레벨업하면서 실적까지 찍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만약에 고가 넘어가면 불타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고요. 네. 목표가는 지난 고가 넘어가는 32,000원으로 1차 목표가 제시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 추세 이탈 나오는 23,300원입니다. 다만 해당 자리가 온다면은 저는 일단 한 번 더 매수할 기회를 남겨놓는 자리다라고 말씀 전해드리면서 원전주 두산 에너빌리티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박스권 안에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한 번 더 매수할 금액 남겨두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32,000원까지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